네, 안녕하십니까. 장 보는 남자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세계 1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세계 1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도체가 유일하게 혹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이 액정 표시장치 업체, LCD 업체라고 하죠. BOE라는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한국 산업을 지탱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중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기억한다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램인데 램을 두 개로 나눕니다. SRAM 그리고 DRAM. 통상적으로 이제 D램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램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D램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요 뉴스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우리가 통해서 봤듯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식간에 급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급성장을 보여줬던 게 이제 알리바바이죠.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중국 점유율 시장 1위를 삼성전자를 제치고 기록한 업체가 바로 중국 업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짝퉁 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어느 순간 중국 그 거대한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업체, 안 될 국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비아디라는 업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 굉장히 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BOE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E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이 2013년 기준으로 54억 달러. 그리고 여기 매출표를 보시면 2010년부터 매출 양봉 그러니까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죠. 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BOE의 매출 성장률인데 매출 추이인데 급성장하는 게 2010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M&A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BOE의 매출 성장률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는 약간 연계가 없는 디스플레이라는 그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회사가 워낙 커나가다 보니까 이제
발을 넓히고 손을 뻗어서 이제 메모리까지 건드리는 이제 수순이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2014년도 10월 달에 발표된 게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 펀드 설립한다는 게 이제 정부 쪽에서 협업을 해서 나오는 건데 뭐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기업이 참여해서 1,200억 위안 규모로 지금 설립을 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 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좀 살펴보시면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엘피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본 메모리 업체, 디램 업체였습니다. 근데 엘피다라는 회사가 파산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이게 엘피다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사카모토 회장님인데 이때 이제 엘피다 파산할 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저 끝에 모습인데 최근에 BOE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어떤 걸 의미할까요? BOE가 예전에 D램을 혹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를 했었던 그 기업들의 인력을 지금 다 빼오고 있다는 겁니다. 스카우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자회견할 때는 엘피다 거의 망했었고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는데 사카모토 회장은 이제 BOE 쪽에서 메모리를 담당을 하는 반도체 쪽을 담당을 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D램 시장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를 넘어가는 세계 1위를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일본은 이제 엘피다가 망하게 되면서 일본이 죽고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론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거는 이제 D램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에 양분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중국까지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타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라던가 마이크론 이런 미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캐펙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캐펙스라고 하는 건 투자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뭐 장비 업체들이 워낙 많이 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진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비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납품을 하지만 BOE 쪽에서 나중에 납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정을 간단하게 좀 나눠봐서 공정별로 어떤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그룹핑 해온 종목들은 대형 섹터보다는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원익 IPS라는 업체 그리고 두 번째는 ISC 세 번째는 이제 원익 QNC라는 회사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원익 IPS는 반도체 화학 증착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면 증설이 되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물량이 확대가 되게 되면 소켓 물량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익 QNC라는 업체가 이제 반도체 약간 공정 중에서 약간 마지막 공정인데 세정 물량이 확대되게 되면 반도체 생산 물량과 확대되면서 이렇게 실적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업체들을 좀 앞으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